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정의근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잖아요. 근데 테너란 악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기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과 들어와 있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게 뭐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국가대표 테너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제 옆에 상명대학교 또 성악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정의근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상명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너 정의근입니다. 요즘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상명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무 및 공부? 근무 앤 공부. 네, 그쵸.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 다 막 이렇게 뜯어 말렸는데 우리 정의근 선생님은 항상 공연할 때도 그렇지만 이 선생 최고예요. 또 유튜브 좋다. 네. 열심히 해봐라. 진짜 격려해 주셔서 선생님 벌써 거의 2년 다 돼가요. 아, 그러나요? 벌써? 네, 재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많은 우리 구독자 팬층도 있고 여기에 제가 그래도 오페라 채널이고 어찌됐든 또 클래식 성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 또 빠질 수 없다 해서 정말 누추한 스튜디오지만 제가 아니요, 제가 진즉에 찾아뵙고 싶었는데 제가 그 타이밍이 우리가 맞잖아요. 벌써 2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막 바쁘신데 전화 아닙니다. 선생님 다음 주 혹시 오실 수 있어요? 많이 들이댔습니다. 정의근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진짜 진즉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뭐 콩쿨 경력 외국에서의 뭐 활동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분들 너무 아실 것 같아서 그건 따로 제가 참고 자료는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선생님 마지막 공연한 게 코로나 이전이니까 그쵸? 한 3년쯤 그렇죠. 됐나요? 네, 맞아요. 그쵸? 그때도 물론 멋지게 너무 노래를 잘 해주셨지만 완전히 그냥 테너로서 어떻게 하면 그냥 테너 악기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선생님 그렇게 노래의 꿈을 키우셨어요? 제가 처음 네. 이제 독창을 공식적으로 딱 한 게 님도 사진이 있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KBS라고 무려 KBS. 예, 딱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네.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독창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만 4살 때였습니다. 만으로 4살 때. 말도 잘 못할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그때도 말했죠. 처음에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된 건 피아노였는데 제가 원래요? 피아노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대요. 어머니 말씀. 근데 이제 노래는 어머니가 이렇게 반주를 해주면 노래는 곧잘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됐었나 봐요.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피아노도 하셨죠. 네. 그러셨구나. 전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고 또 나가면 늘 입상을 하니까 네. 잘하니까 그냥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 네. 누나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라고 했던 게 커서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의 노래 인생을 끌고 왔 그리고 뭐 서울예고 들어가고 또 음악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콩쿠르를 하고 무대에 서면서 유럽에서 한국 지금까지 사람으로 온 거죠. 제일 몸값 비쌌잖아요. 아니 테너니까 그때는 근데 뭐 물론 소프라노 선생님들도 계셨고 제가 생각보다 데뷔가 좀 빨랐던지라 아무래도 그때는 뭐 많은 한국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테너가 아무래도 좀 더 개런티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좀 그렇죠. 귀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주변에 제가 되게 자랑 많이 했거든요. 정의근 선생님이 나오신다 우리 TV에. 아니 자꾸 그렇게 수준을 높이면 그 다음에 누구를 모시려고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다들 반응이 지금 대단하신 성악가 선생님 다 정의근 선생님 보면서 많이 꿈을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레전드야. 제 후배들과 그렇게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데뷔도 좀 빨랐고 아무래도 그냥 조금 더 먼저 됐었죠. 네. 좀 더 먼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부터예요. 오히려 막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테너로서 일 때 말고.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수 생활만 하고 살 때 보면 유럽에서 네, 그냥 가수로. 네, 가수로만 살아갈 때는 사실은 제가 사람들과 그러니까 관객들은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잘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들리는지 이걸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네, 하죠, 그렇게까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로서 표현하고 오페라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저만의 언어가 아닌 그러니까 저만 노래할 때 제 생각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제 생각을 어떠한 언어로 표현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고 또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내가 나를 레슨하는 오히려 게 되는 거죠. 제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쳐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다르죠? 내가 노래하는 거랑 또 학생들 가르치는 다르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성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 말소리를 녹음해 보면 내 네. 목소리가 이런가? 노래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내 목소리 이런가?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것과 부르고 있는 것은 또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 되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또한 제 모습이 투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자꾸 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학과 교수님들 논문 쓰듯이 저희들도 연주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네,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최근에 조금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우리가 많이 없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많이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여러 그렇죠. 방면. 요즘에 좀 뭐에 꽂혀 계세요? 노래 이렇게 탁 할 때. 노래할 때 제가 꽂혀 있는 거는 호흡이에요. 요즘에 숨입니다. 숨.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이었는데 그 가장 기본을 제가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래한 지가 너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기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네. 결국은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제가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그러지 못했었어요. 대답을. 내가 그런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잊고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호흡, 결국은 그 메커니즘 자체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많이 넣고 그리고 많이 넣어야 나오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 아주 기본이에요. 단순한데도 잊고 있죠. 그렇죠. 그게 어디를 통해서 소리화되느냐. 그거죠. 그게 뭐 선생님들마다 다 발성이 다르잖아요, 선생님.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도 최근까지도 그랬고 워낙 요즘에는 선생님 그냥 정통 오페라 말고 또 뭐 가수들도 그렇지만 뭐 팬텀싱어 뭐 그렇죠. 트롯 뭐 그러니까 좀 이게 구분을 선생님이 조금 해주신다면 우리가 노래 잘한다 그러면 그냥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 근데 이게 장르가 다른 거죠, 사실은. 너무 다른 거죠. 장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정의균이라는 사람으로 사람이잖아요. 근데 테너란 악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수보다 테너라는 그렇죠. 악기. 저는 원래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저의 전공은 오페라예요. 그 오페라 안에 테너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로돌포, 뭐 알프레도, 에드가르도, 뭐 리카르도, 그런 뭐 트라비아타나 라보엠이나 뭐 저기 루치아 디 람메르모아나 가면무도회 등에서 나오는 테너가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악기인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품에 하나인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오페라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치자면 하나의 악기로서의 하나예요. 솔로 악기죠. 솔로 악기면서 어느 때는 또 앙상블 악기면서 또 어느 때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하나의 악기예요. 첼로, 바이올린, 음색과 이게 다 기능이 다르듯이. 그래서 굳이 오페라에서도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바리톤도 있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캐릭터, 결국은 오페라에서의 캐릭터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는 악기인 거예요. 저희는 그 한 부분의 악기로 나를 그렇죠. 항상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노래를 단순하게 이제 이건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좀 막연한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는 분들의 그 깊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계를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악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악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단련하고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그 악기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그렇죠. 이 악기 만들어낸 걸로. 우리가 오페라 아리아만 할 수도 없어. 이제 뭐 가곡도 불러야 되고 송이죠. 그렇죠, 사실. 그럼 뭐 깐초네도 부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을 또 부를 때는 또 그거 그 음악적인 표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로서뿐만이 아니라 가수로서 맞아,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저희를 부를 때 깐딴때라기보다는 사실 특정해서 테노레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특히 테노레는 또 좀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그 여성 성악가들이랑 소프라노, 알토 또 이렇게 또 바리톤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남성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리보다 옥타브 위의 소리를 내는 거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나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그거 너무 다른. 부분도 사실은 타고 태어나죠. 그 타고 태어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악기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과 들어와 있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걸어다니고 밥 먹고 생활하면서도 나는 악기라는 생각을 딱 하시는구나. 그렇죠. 평생을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악기로 살아가는 모습 말고 그 다음에는 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너란 악기가 아니라 이제 테너란 악기를 내려놓으면 저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정말 제가 스스로 부르면서도 뭔가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오페라에서는 물론 이제 캐릭터나 요 연기도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그 가수가 갖고 있는 빛깔과 음역대와 그 반질반질한 그 음역대에서의 소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테너는 테너의 폼이 있어요. 결국은. 그게 뭐 엄청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의외로 그렇죠. 딱 요 소리 그 소리가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맞는 로돌포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그 클래식 그 옛날 전설의 가수들 어떤 분들이 노래를 했고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네요. 그 영역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악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영역 속에서 표현을 해줘야 그 전설의 작곡자들이 쓴 곡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일 수 있어요. 표현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걸 정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 보면 뭐 마이크 대고 할 때 성악가들이 막 소리가 시끄럽네 이런 이해 과정이 없으니까 또 다른 장르를. 그러니까 진짜 그건 맞아요, 선생님. 뮤지컬 발성 혹은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 할 때가 빛이 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르를 폄하할 수 클래식만 그렇죠. 대단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럴 수 없죠. 또 트로트 30년간 해오신 분, 우리 뭐 주현미 씨처럼 못해요, 그렇죠. 노래를. 당연히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장르가 다른 부분이에요. 맞아요. 장르가 달라요. 그럼 그 악기 관리하고 이렇게 테너라는 악기로 살아가다 보면 좀 뭐 습관이나 그런 거 있어요. 항상 생각이 이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테너라는 생각에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갖고 있는 뭐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습관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정말 유명한 그 전설의 테너는 집이 밀라노에 있었는데 스칼라에서 노래를 할 때 밀라노에 소재한 스칼라 극장에서 노래할 때도 호텔에 따로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리허설하고 들어와서 쉬고 있으면서 밥 먹고.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가깝잖아요, 밀라노면.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테너는 먹고 자고 노래할 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죠. 저도 애들이 있지만 결국은 애가 결혼도 하고 애기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노래를 방해해요. 노래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처리하고 진짜 그러니까 실제 테너라는 생활하고. 악기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맞아.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악기를 그냥 어떤 환경 속에 막 꺼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온도 습도 맞춰서 당연히 다 막 맞춰야 다 되는 해놔야 거고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맞아. 근데 인간인이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런 거죠. 정말 어떤 성악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못 킨다든지 예. 뭐 이렇게 뭐 밤에 잘 때 마스크를 쓰고 잔다든지 선생님은 에어컨도 그렇죠. 안 키세요, 진짜? 히터 이런 거. 최대한 안 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주무신다면 저는 인생의 반은 잠을 잤을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근데 진짜 중요하죠, 잠 푹 자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 저녁 때쯤 되면 이미 목소리가 가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노래 못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오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7시 반에 공연이면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요. 그리고 한 2시까지 자요. 2시까지. 졸려서 주무시는 거. 그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잠도 훈련이 필요해요. 잠도 그냥 자는 거 아닙니다. 안 오면. 잠이 처음에 왜냐면 공연을 앞두고 잠이 안 오거든요. 오히려 긴장이니까 잠이 안 와요. 이것도 훈련을 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전날 잠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그날도 잠을 자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내가 억지로라도. 평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해놓고 아, 진짜. 그리고 전날은 제가 이런다고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저는 연주할 때까지 그 생각을 조금 더 키워나가서 그래서 충분히 자고 근데 다르니까 목 상태가 확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먹는 것보다도 자는 게 더 중요해요. 굶고는 노래할 수 있지만 잠을 못 자고는 노래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진짜 중요하구나. 그쵸. 그러니까 테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을 좋아하게 됐어요. 잘수록 는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청 게으르다 그래요. 저는 또 자고 있는데. 또 잔다고. 근데 이제는 정말 제가 자면서 그러니까 잠이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선생님 말고도 유명하신 분들 이태리에서도 저는 그렇게 자고 있어. 근데 자는 것도 연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에스트로가.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난 농담이 아니구나. 아니 긴장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당연히. 근데 잠 오세요. 이제 그게 딱 이렇게 되나 메커니즘. 꽤 됐죠. 네, 연주. 꽤 됐어요. 오늘 잠 주무시고 오셨어요, 많이. 그렇죠. 진짜 그런 꿈도 많이 꾸거든요.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팬티만 입고 바지를 안 입고 나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잠을 더 많이 잔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고 또 타고난 그런 어떤 기술들도 필요하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는 대연이 그게 없어도 노력으로 성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테너라는 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없이는 사실은 아무나 가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말 TV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테너는 악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그치, 제가 말하는 없어요. 건 누군가는 그 완성도가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일찍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디게 발현되는 경우가 그치, 있어요. 나이가 또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도 쉬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재능이 발현되는 그런 악기가 좀 더 원숙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성악은 좀 다른 악기, 그러니까 만들어진 악기를 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꾸준한 연습을 통한 트레이닝을 통한 어떤 그런 현악기나 건반악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거 되게 새롭네요. 그렇게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환경이 노래인데도 오늘 선생님 악기를 계속 만들어 간다. 그렇죠. 한 손에는 악기를 만들고 있고 그 한 손으로는 또 연주를 하는 거죠. 계속 조율하고 그렇죠. 다듬고 수리하고 또 다른 곡을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이 악기에게 요구하고 그 악기가 또 그걸 만들어 나가고. 이게 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계속 되어요. 이 두 가지는 맞아. 끊임없이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도 무대 쓸 땐 떨리세요? 떨림.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이제 무대 노래하려고 사실은 하면? 저는 알았다. 인지 알겠어. 라고 얘기한 걸 수만 번을 했을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됐어. 유럽에 있을 때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이제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달라요. 아 달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거고 또 보이는 부분을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다르긴 다르죠. 그래서 루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이유가 그렇고 잠을 또 자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장인 학생들과 정신이 얘기하면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좀 더 간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가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또한 제가 가수 생활만 했을 때는 훨씬 더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은 학생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가 있으면서 완성도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노래를 공부했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될 수는 없죠. 다 테너가 될 수 없고 다 바리톤이 될 수 오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메초가 될 수 없고 알토가 될 수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도하에서 해나간다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해서 결국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그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뭐 그게 굳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 노래를 나 노래 안 할 건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무엇을 하려도 필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인 거잖아요. 선생님 제자들 워낙 좋은 말씀 해주시면 딱 요런 사람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요런 거 못할 거면은 성악하지 말아라. 차라리 지금 고음 안 나도 돼. 뚫면 되고 연습하면 되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사람 절대 성악하지 말아라. 자질 중에 일단 뭐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요? 결국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분명히 타고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얼마만큼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가 소리로서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느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어떤 그 아름다움을 결국 성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없이는 어떠한 표현도 값어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결국은 그 보이는 만큼 생각이 드는 거고 생각이 드는 만큼 표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다라면 거기서 맨날 소리만 내고 맨날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도 저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다면 다른 게 하는 게 낫잖아요. 실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제자분들한테도 또.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현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선생님. 제자들 분명히 보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게 정말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친구가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